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 우리 고2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시험도 좀 어렵게 나왔고 우리 친구들이 과연 여러분의 실력을 100% 잘 발휘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국어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법, 우리 작문 언어 총평부터 만나보시죠.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이고 강연이 나왔는데요. 뭐 늘 나오던 유형, 또 이제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화법과 작문이 이제 결합되어 있었는데 화법에 토론이 나왔죠. 원래 화법에는 다양한 담화 유형이 있습니다. 뭐 토론, 대화, 토의, 협상 여러 가지 담화 유형이 있는데 토론이 나오면 이게 이제 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토론 지문들을 많이 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반대신문이 이제 5번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의미 있는 문제니까 복습할 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작문, 늘 화법과 마찬가지로 늘 나오던 유형, 또 평이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언어잖아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낀 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11번부터 12번까지는 시간 표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현대랑 이제 중세, 요즘 트렌드죠. 문법 내용도 이제 우리가 현대랑 중세가 같이 묶여가지고 지문으로 나오는 게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어요. 이게 트렌드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세 국어의 동작상과 완료상을 다룬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음운 변동 나왔고 늘 나오던 거. 그 다음에 14번은 피동, 사동에 대한 문제 다른데 피동, 사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도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가장 좀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독서 볼게요. 이번에는요. 예전에는 이제 기출문제 보면 이제 독서랑 문학의 배열이 왔다 갔다 한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독서 그냥 쭉, 그리고 이제 문학이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19번까지는 이제 인문인데 언어 이름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 붙여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 지문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문 지문이고 인문 지문에서 또 이제 철학, 논리학 이쪽 지문들을 잘 우리가 독해하는 어떤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까다로운 문항이 18번이라고 시작되는데요. 프레게 관점, 프레게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게 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에서 25번까지는 사회인데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22번, 23번 같이 묶어서 제가 까다로운 문항 세팅했는데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A국과 B국의 가상사례,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역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 정보들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문학이 이번에도 어려웠어요. 어렵고 완전 어렵고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26번에서 30번 기술, 방사광 정말 한 문단에 정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보량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잘 정리하면서 문제를 푼 학생들은 절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좀 까다로운 문항이 이제 28번 방사광 가속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 총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서 34번은 고전소설인데요. 임방의 옥소선,
우리가 춘향전을 떠올리게 하는 임방의 옥소선이 나왔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지문도 어렵지 않았고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35번에서 37번은 현대시인데 이육사의 절정과 김남조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현대시 두 개가 묶여서 나왔는데요. 역시 뭐 지문도 현대시도 어렵지 않았고 문제도 그냥 평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던 어떤 기출 유형이 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38에서 41번은 현대소설, 문순태의 철쭉제인데 이 소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주 보던 어떤 그런 유형이 아니어서 좀 지문 읽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을 거예요. 왜냐면 대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 핵심을 잡느라, 이 대화의 핵심을 잡느라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까다로운 문항이 41번 소설의 내용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이 유형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도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랑 그 다음에 소설의 내용을 왔다 갔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42번에서 45번을 보면 이 고전시와 평론이 묶였는데 이제 송미인곡과 목동 문답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이제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인데 그게 44번 문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을 묻는 44번 문항이 가장 까다로운 문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